이 부분은 버블이거든요. 틀림없이. 버블이 많이 껴있고 정당한 가격이냐를 놓고 보면 정당하지 않을 수도 있고 시간 여유가 좀 있다 그러면 몇 년만 기다려보셔라. 다음 질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소장님이 특히 이제 책에서 많이 강조하신 부분이 버블 붕괴 국면, 그러니까 버블이 꺼지는 그런 신호가 오면 다른 것보다 한국 부동산 엄청난 직격탄을 맞을 거다 전망을 하셨어요. 배경이 궁금합니다. 일단 우리 부동산 가격이 너무 비싸요. 네. 2013년부터 지금까지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집들의 가격이 다 세배가 됐어요. 네. 아파트 기준으로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제가 주로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36평 신년대 2013년 실거래가 기준으로 10억에 팔렸어요.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 30억 넘었어요. 다음에 저는 뭐 압구정동 신현대를 사고 싶었지만 살 능력이 안 돼서 분당에 있는 아파트를 하나 샀는데 2013년에 가격이 한 3억 5천 정도 했었어요. 예. 지금 한 14억 가요. 그건 4배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2013년하고 지금하고 이제 8년 지났어요. 8년 동안 집값이 4배로 오를 만큼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졌냐를 생각해 보면 주식 가격은 기업의 생산성, 이익의 비례를 해서 올라가잖아요. 퍼 몇 배 적용해가지고 올라가요. 그죠. 퍼가 일정하다 그러면 딱 그만큼 올라가야 되잖아요. 주택 가격은요 국가의 생산성에 비례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또는 그 지역의 생산성에 비례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럼 우리나라 국가의 생산성이라고 하는 GDP가 그 사이에 3배, 4배가 됐냐는 거죠. 안 됐잖아요. 물론 국가 생산 GDP도 늘었죠. 그러니까 늘어난 부분만큼 집값이 평균적으로 올라가는 건 인정해주고 8년 동안에 1년에 뭐 경상으로 그러니까 명목으로 실질 말고 명목으로 8년 동안 5, 8은 40, 한 매년 5%씩 올랐다고 치면 한 40% 집값 올라가는 건 인정을 해줄 수 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다는 얘기는 돈을 많이 풀어서 이 위쪽 버블이 꼈다는 얘기죠. 돈으로 집값을 올려놓은 거야. 근데 2010년에 집값이 예를 들면 10억이었던 게 요건 무제한 침체기였기 때문에 요건 또 마이너스 버블도 있어요. 그러니까 2013년에 10억이 지금 33억이 됐으면 자 그럼 적정가가 얼마일까? 뭐 15억, 20억이면 적정가라고 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훅 뛰어넘어서 이렇게 오면 이 부분은 버블이거든요. 틀림없이. 예, 버블이 많이 껴있고 집값이 얼마가 적정하냐는 거에 대한 답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참 어렵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똑같아요. 집값의 적정가를 모르는 거는요 유가가 적정가가 얼마인지 모르는 거랑 똑같아요. 유가가 적정가가 있나요? 없죠. 없잖아요. 네. 유가는 완전히 수요 공급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집값이 적정가라는 걸 우리가 모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통념이라는 거를 보면 사람이 한 20 중반쯤에 직장 생활 끝내고 우린 좀 늦습니다만 네. 끝내고 결혼도 하고 부부가 열심히 같이 돈을 벌어서 나이 한 40 초반쯤 되면 자기 집을 하나 장만하는 그 사회 통념 아닌가요?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똑같은 사회 통념이에요. 나이 40 좀 넘으면 자기 집 장만 하나 정도는 할 수 있는 정도 가격이어야 그게 적정 가격이라고 보는 건데 요즘 나이 40 초반에 우리나라의 맞벌이 부부가 집 살 수 있는 가격이 절대 살 수 없어요. 살 수 없죠? 못 사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 집값이 어떤 집값으로 비견이 될 수 있냐면요.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일본 부동산 1990년에 부동산 버블이 터지기 전에 네. 그때 일본의 집값을 다 끌어올린 사람이 일본의 단가이 세대잖아요. 여기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그죠. 단가이 세대가 47, 48, 49, 3년 동안에 800만 명이 태어났어요. 그전에는 한참 모자랐고. 네. 이제 이 인구가 계속 동시에 움직이니까 이 인구가 동시에 다 수요가 된 거예요. 갑자기 큰 수요가 생기잖아요. 여기가 어디로 움직여가는 데마다 다 오르는 거예요. 집값도 오르고 뭐도 오르고 다 올라요. 근데 그래서 일본의 집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꿈이 뭐였냐면 자기 집장만 하는 걸 포기하고 정년퇴직하고 그때까지 열심히 모은 돈 가지고 자기 집 한 채 마련하면 그게 그 사람들의 소원이에요. 그럼 정년퇴직하고 나서 집을 장만해야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제가 보기엔 지금 우리나라도 좀 젊은 분들은 지금 집값이면 정년퇴직해야 집 장만할 것 같은데. 일본이 1990년대쯤에 부동산 버블이 터질 때가 일본의 베이비 부머 세대들, 단카이 세대들이 나이가 40을 간 넘긴 때예요. 그때가 집에 대한 수요가 가장 늘어나는 거고 내가 집을 사서 살든 전세로 살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의 수요가 고전 이게 800만 명인데 그 전에는 예를 들면 400만 명이었다. 그러면 1년에 집이 예를 들면 400만 채만 필요했었는데 얘들이 사회에 나오는 순간 800만 채가 필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의 공급 능력이라는 게 갑자기 확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공급 능력을 갑자기 늘려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가격이 뛰는 거고
우리나라도 옛날에 200만 원 열풍 불었던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다 그런 건데. 그러니까 나이 40한 그 정도가 집장만 하는 때고 그때가 집이 가장 왕성하게 많이 필요할 때예요. 왜냐면 애들도 이제 다 각방 줘야 되는 나이가 되고 그래서 집 사이즈도 그렇고 집에 숫자도 그렇고 제일 필요한 게 그 시기인데 그때 버블 찍고 터졌죠. 2008년 서브프라임 때 미국이 부동산이 버블 찍고 터졌죠. 2008년이 무슨 해냐면요. 미국의 전후 세대들,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인구가 탄탄해요. 그 친구들이 뭐 히피가 됐다가 뭐 이렇게 쭉 오고 나중에는 옆피도 되고 이렇게 쫙 올라왔는데 미국의 전후 세대, 그 가장 인구가 탄탄한 전후 세대가 40 초반 되는 게 2008년이에요. 40 초반 됐어요. 그래서 그 숫자들이 경제력도 좋아. 인구가 많으면 GDP가 그만큼 커지는 거고 경제활동 많이 하니까 이런 애들이 집을 사기 시작하면 집값이 올라가죠. 그래서 공급 부족이고 그래서 왕창 올려놓고 터진 게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때예요. 거의 맥을 배를 같이 하고 우리나라의 베이비 부머가 1955년부터 1974년까지 한 20년 베이비 부머예요. 우리가 정반기 55부터 64까지 얘기하는데 73년도가 우리나라 태어난 출생아 수로는 최고 피크를 찍은 게 73이에요. 108만 명인가 태어났어요. 한 해. 지금 30만 명도 안 되죠. 그래서 그 정도까지가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산하제한 운동을 했어요. 아들 딸 구별 맞고 둘만 낳아서 잘 기르자 그러다가 두 아들도 많다 하나만 키우자 그리고 나중에 잘 기른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이게 다 애 낳지 말라는 표였거든요. 계속 줄었죠. 그러니까 여기가 1975년생, 74년생, 3년생 베이비 부머의 제일 끝에 이 친구들이 2014년 이렇게 되면 나이 40이 되는 거죠. 그렇네요.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이 거의 버블 상태에 와 있는데 구조적으로도 구조적으로도 그래요. 버블 상태에 와 있어요. 와 있고 근데 이게 이제 뭐가 있냐면 저런 게 있죠. 우리는 인구 구조가 일본은 이렇게 뾰족하게 3년 동안만 이렇게 튀어나온 인구거든요. 근데 우리는 20년 동안 개마고원처럼 쫙 가요. 그게 굉장히 긴 시간을 두고 버블이 계속할 수밖에는 없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 부동산 시장의 버블을 지금 형성해 놓은 거고요. 다음에 요즘 이제 부동산 가격이 잘 못 움직이죠, 요즘은. 아직도 좀 오르는 데 있다 그러는데 잘 못 가요. 왜 못 가냐? 뭐 집포 세대? 집을 포기한 세대? 뭐 이렇게 얘기하죠. 젊은 친구들이 집 사는 걸 포기했잖아요. 다 주식으로 몰려갔잖아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요 지금 현재 집에. 저거 사지도 못할 거 뭔 관심이에요. 이런 말들 보시면 부동산 버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끌. 니저도 45이면 직장만 대출은 끼워야 되겠습니다만 직장만을 그냥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게 집이어야 되는데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사야 되면 그게 집이에요. 이게 버블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소장님 보시기에 사실 예측이 정밀하게 안 되는 게 너무 당연하지만 우리가 금리가 인상되면서 아마도 부동산 가격이 본격적으로 조정을 받겠죠. 그러면 얼마 정도 떨어질 것이다. 지금 예측을 좀 하실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얼마까지 떨어질지에 대한 예측이 사실은 저도 어렵네요. 일반적으로 저는 40%룰을 가지고 부동산 시장을 봐왔고 최근에 한 20-30년은 그 룰이 틀리지 않았어요. 어떤 룰입니까? 40%? 전 고점을 놓고 기준으로 빠지면 40% 정도가 빠져요. 그리고 이제 바닥에서 다시 돌아서 올라가잖아요. 그럼 전 고점을 기준으로 40%쯤 되는 가격까지 올라가요. 다시 압구정동 36평으로 갈게요. 2013년에 실거래가 10억이 찍히기 전에 2008년 버블 때 36평이 실거래가로 16억을 갔어요. 16억에 40%면 한 6억 4천. 그렇네요. 빠지면 10억까지 왔죠. 그러니까 40% 좀 안 되게 보통 빠지는데 40%까지 보면 돼요. 16억 같은 게 실거래가 찍힌 게 10억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갈 땐 요 16억에 40% 플러스. 그러면 2억, 23억 정도까지 간다고 보는 건데 더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요번 버블이 말도 안 되게 큰 버블인 거죠. 3억 왔을 때 버블이다라고 그랬거든요. 사실 그 가격도 버블이에요. 근데 지금 30억대가 왔으면 여기서 40%가 빠지면 20억 이하도. 그럼 22억 기준으로 하면은 지금이 더 버블 꼈으니까 반토막 이상 날 수도 반토막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 왜냐면 지금 이제 요즘 현대통화이론의 세상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저금리의 세상에 왔잖아요. 그렇죠. 금리가 싸니까 싼 만큼 집값도 높은 레벨로 가는 게 맞죠. 그러니까 그거는 새로운 가격으로 갔는데 지금 현재 가격에서 또 한 40%를 뺀다고 보면 제가 보기에는 한 20억이나 20억 밑이나 그런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생각이고요. 그거는 통화량이라든지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 그 정도까지 가지 않겠나. 그게 첫 번째고요. 다만 문제는 지금 금리가 싼 세상에 왔다고 해서 이게 대출을 끼워서 사는 거잖아요. 대출 받기 좋죠, 요즘. 그렇죠. 집이란 건 대출 받아서 사는 거니까 대출 받아서 사는 것까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소득이 낮아진 금리에 대출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늘어난 것만큼
만큼 내 소득이 늘었냐를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어차피 자기 소득 가지고 결국은 다 갚아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집이라는 게. 근데 그게 만약에 소득이 그만큼 충분하게 따라와 주지 않았다면 그러면 그 가격이 우리가 지속 가능한 정당한 가격이냐를 놓고 보면 정당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심하면 20억 밑으로도 빠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는 소득이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한 20억 정도까지 빠지면 충분히 빠진 거고, 그 정도 20억 위에서 자리 잡을 거다라고 보는 거는 저금리 시대에 가격이 새로운 레벨로 가는 거, 그 부분을 감안한 거고. 그러면 조정의 시작은 본격적으로 언제부터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을지, 그리고 시작되면은 몇 년 정도의 조정을 거칠지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책을 쓸 때는요, 올해는 그래도 조금은 부동산 시장이 좀 더 가는 시장으로 생각을 했어요. 네. 내년에도 조금은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제 2023년이 어려워질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 좀 빨라지는 것 같아요. 올해 아마 부동산 시장이 조정 국면 들어갈 것 같아요. 올해요? 지금 조정 국면 들어온 것 같아요. 조정 국면 들어온 것 같은 게, 이게 잘 보셔야 돼요. 부동산이 조정 국면이나 침체 국면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가격은 감당할 수 없는 가격에 치솟고, 감당을 못하니까 매매 거래가 급격하게 주는 게 침체 국면에 들어가는 신호예요. 근데 지금 가격은 감당할 수 없는 가격이고, 매매 거래는 최근에 아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요게 부동산 침체장의 시그널인데, 이런 모습이 어떤 때도 나타나냐면 정부가 대책을 내놓으면 갑자기 거래가 급감하는 수가 있어요. 또 대책 내놓으면 거래가 또 급증하는 순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헷갈려요. 지금은 정부가 대책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사 대책도 나온 지 한참 됐고, 이사 대책도 공급 대책이고, 처음에 한두 달 반응을 하고 그 뒤엔 이제 풀리는 건데, 그런 대책에 의해서 거래가 급감한 시장이라고 보이질 않고요. 가격에 말하자면 호가 차이가 너무 벌어진 시장 같아요. 살 사람과 팔 사람 간에 기대 가격이 서로 다르면 거래가 안 일어나죠. 그 상황이 온 것 같아서 올해 제가 보기에는 부동산 시장은 이제 피크를 찍고 어쩌면 하강 국면으로 들어가기 시작할 거다. 그러면 지금 집이 없는 분들이 사실 고민인데요. 아시겠지만 조언을 해주신다면, 만약에 지금 안 산다면, 지금 못 산다면 몇 년 뒤에 다시 살 기회가 올 것이다, 이렇게 조언을 하시나요? 제가 그거를 알면 저 미아리에 가서 개업을 하겠습니다. 네. 저는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집을 팔아야 되는 분들은 이제 매도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다주택자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뭐 자주택 때였건 뭐였건 집을 내가 팔아야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팔아야 되는 분들은 이제는 매도 시기를 잡아야 한다. 네. 지금 이제 매도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집을 사야 되는 분들은 시간 여유가 좀 있다 그러면 한 몇 년만 기다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꼭 집을 사야 된다. 집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있죠. 꼭 필요한 경우들이 있는 경우는 뭐 비싸도 사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집값이 좀 떨어지면 좀 속은 쓰리겠지만 내가 내 집에서 산다는 게 주는 행복감이라고 하는 것도 또 그 가격이거든요. 집은 어차피 소비재니까 돈 내고 쓰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 집값이 계속 올라만 왔는데 집값이 올라간 게 아니에요. 땅값이 올라온 거지. 집은 새 집 지어서 들어가면 그 순간부터 집에 감가상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집은. 그 나중에 이제 재건축될 때는 집값 하나도 인정 못 받잖아요. 30년 지나면. 근데 그 사이에 땅값이 그거보다 더 많이 올라와서 집값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면 큰 문제는 없겠다.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